그만 좀 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엄마, 미안해. 나 잘못했어. 또 울 거야? 그럼 또 할머니한테 다 이루고? 싫어, 엄마. 무서워, 할머니. 할머니 불러봤자 소용없어. 지금은 우리 둘뿐이야. 거실 한쪽 작은 화면 속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저녁 같은 식탁에서 웃으며 민준이랑 요즘 잘 지내요라고 말하던 며느리. 그 얼굴은 화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영상을 손으로 멈춰 세운 사람은 6살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김정숙 씨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파마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앞치마를 두르고 손주가 쓰던 장난감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TV 옆에 놓인 CCTV 모니터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행주로 화면을 닦다가 실수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까만 화면이 켜지더니 전날 밤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은 밤 9시 32분.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만 좀 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고. 정숙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준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끊어지듯 새어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저녁 식탁에서 지영은 분명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민준이랑 잘 지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화면 속 얼굴은 전혀 달랐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표정,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의 표정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 앞에서만 이렇게 다른 얼굴을 하는 건가? 내가 보는 데서는 웃고 안 보는 데서는 저렇게 차갑게 대하는 건가? 그 의심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이 유치원에 가고 집이 조용해지자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지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장면.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소파에 던지는 모습. 민준이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라고 말을 거는 장면. 지영은 고개만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봐봐. 이거 엄마야. 응, 나중에 볼게. 지영의 목소리는 피곤함을 넘어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정숙 씨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대하면 아이 마음에 상처가 가는데.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준에게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엄마랑은 어때? 민준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할머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화 많이 내. 그래. 엄마가 왜 화를 내는데? 모르겠어. 근데 할머니 있을 땐 괜찮은데. 민준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엄마 웃음이 없어져. 그 말이 정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가 본 게 맞았어. 정숙 씨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대할 수가 있지. 그날 저녁부터 정숙 씨는 거의 매일 CCTV를 확인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장난을 치면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민준아, 좀 조용히 해. 엄마 머리 아파.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한두 숟가락 뜨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상사로 보이는 이름의 메시지가 뜰 때마다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도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며 속으로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손주를 차별하는 건가? 우리 민준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대하는 거야? 회사가 힘들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며칠 뒤 정숙 씨는 아들 동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훈아, 요즘 지영이가 민준이한테 좀 심하게 하는 것 같더라. 동훈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만 돌렸습니다. 왜요? 뭐가요? 아이한테 자꾸 짜증을 내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동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힘들대요. 그냥 좀 이해해드려요. 그래도 아이한텐 그러면 안 되지. 지영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애 잘 봐요. 그건 내가 안 보는 데서 얘기고.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동훈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숙 씨는 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 민준이가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영을 보는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도 정숙 씨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지영은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내가 잘못한 걸까? 어머니도 이제 날 싫어하시는구나. 자책만 더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숙 씨는 깜짝 놀라 민준을 안아들었습니다. 왜 그래, 우리 민준이. 무슨 일 있어? 민준은 한참 동안 울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랑 말 안 하고 싶대. 뭐?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인사했는데 그냥 가버렸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정숙 씨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젠 아예 아이를 무시하는구나.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정숙 씨가 거실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 씨를 봤습니다. 네, 제가 뭐요? CCTV 다 봤어요. 민준이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준이가 인사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나갔다면서요. 그건 그것뿐인 줄 알아요? 매일 저녁마다 아이한테 짜증내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지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 회사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오늘도 야근 안 하면 자리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 들었어요. 정숙 씨는 말없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숨겨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팀장님이 매일 저한테만 일을 더 주면서 애 때문에 집중 못한다고 그래요. 점심시간마다 회의 잡혀서 밥도 제대로 앉아서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퇴근하려고 하면 왜 벌써 가냐고 눈치를 줘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집에 오면 저도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 같아요. 화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민준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준이한테까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무서워요. 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정숙 씨는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마른 입술. CCTV에서 봤던 딱딱한 표정 뒤에 스스로를 겨우 붙들고 서 있던 한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CCTV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빠른 재생 없이 봤습니다. 지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장면, 민준이가 반갑게 달려가는 장면, 지영이 민준을 안아주려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장면,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굳는 장면, 그리고 소리치기 전 혼자 부엌에 서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장면에서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지영이 민준 옆에 앉아 서툰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 엄마가 오늘은 조금만 더 참고 해볼게. 그 말 끝에 지영의 어깨가 잠깐 떨렸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녹화를 껐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뭘 본 걸까?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만 봤지. 그 뒤에 숨은 무너진 마음은 보지 못했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정숙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아.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민준 데리고 나갈 테니 너는 오후까지 푹 자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도 쉬어야지. 어제 늦게까지 일했잖아.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를 제대로 안 봤어. 정숙 씨는 민준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웃을 거지? 지영은 눈물 섞인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응, 엄마도 노력해 볼게. 문이 닫혔습니다. 지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을 뺐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지영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너만 할 때가 있었어.
지영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동훈이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돈도 없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을 때 정숙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도 동훈이한테 소리 많이 질렀어. 너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때도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안 물어봤지. 다들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만 했어.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다 삼키고 있었구나. 정숙 씨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힘들면 말해. 나도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쏙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오늘은 다 웃어요? 정숙 씨와 지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웃는다. 민준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조용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CCTV는 그 장면을 고요히 담고 있었습니다. 상처난 말 뒤에 지친 어른이 숨어 있었습니다.